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자, 오늘은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이제 과학 기술 육성 관련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용삼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좀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아버지, 예,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 뭐 그 어떻게 해 아버지가 되신 겁니까? 예,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예. 뭐 4차 산업혁명이든 3차 산업혁명이든 예, 기술, 과학 이게 이제 밑받침이 돼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기술 과학의 그 출발점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그 예. 중화학공업 그다음에 전자공업이 바탕이 돼서 거기서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점프업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예. 중요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은 이분이 이제 군 출신이기 때문에 예. 이 군인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 좀 이과적인 소양이 있어야 됩니다. 군인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예. 무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전차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요즘에는 뭐 우주 무기라든지 로켓이라든지 미사일 이게 예. 전부 최첨단 과학 기술의 이제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런 걸 모르면은 지휘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구나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포병 장교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과학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그 해박하게 알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출발점입니다. 야,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이게 그 박정희 대통령을 사실은 대통령으로 만든 게 김일성 아닙니까? 쳐들어와가지고 그렇죠. 백수로 놀고 있던 사람이 예. 갑자기 발탁돼가지고 이 군에 복귀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김일성도 대한민국의 발전에 정말로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참 아이러니죠. 예. 근데 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예. 그때 김일성이 막 1968년에 1.21 김신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청와대를 뭐 습격하지를 않나, 울진 삼척을 습격하지를 않나, 미군 뭐 푸에블로 뭐 이런 배를 납치하지 않나, 뭐 그다음에 그 저기 정찰기를 격출하지 않나. 이게 뭐 명백하게 얘기하면 제2의 베트남전을 이제 한반도에서 벌이려고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방위산업을 일으켰고 그 방위산업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화학공업이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 형편에 맞지도 않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중화학공업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중화학공업의 출발을 알리는 불쏘시개 역할도 김일성이가 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김일성의 역할을 진짜 이 역사가 진짜 이게 배우면은 김일성이가 나쁜 놈입니까 좋은 놈입니까? 이게 진짜 이게 애매합니다. 이게. 특히 이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약간의 이게 이제 우리가 벤처 기질이 있었다고 보는 게 아니 우리가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우리가 언제 해봤습니까? 처음이죠. 이걸 하자고 결정한 것도 박정희라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박정희라는 사람이 이제 1차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짜서 브리핑을 이제 듣는 와중에 다 듣고 나니까 뭐 이 공장도 짓고 저 공장도 짓고 그러는데 다 처음 보는 공장들이거든요. 그래서 박정희가 이제 끝나고 나서 아니 그런데 이 다 새로 짓는데 그거 지려면은 기술자가 필요하고 과학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건 돼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탁상 공론한 거죠. 그때서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걸 새로 짓겠다는데 그 기술 부분에 대해서 뭐 그 백업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보고를 하라. 이러니까 이제 의학해가지고 그 보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부랴부랴 모여가지고 만드는 게 기술진흥 5개년 계획입니다. 졸속 계획이네요. 뭐 졸속이든 뭐든 뭐 그 당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저 소총 개발하라 그러는데 그 기한을 뭐 2달밖에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2달하고 설계실을 청와대에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급하게 우리가 만들었는데
거의 완벽하게 예. 예,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예. 계획하고 같이 출발을 함으로 인해서 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진흥에 예. 법적인 이제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야, 근데 이게 진짜로 저는 역사를 보니까 정말 재미있고 아이러니컬한 게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포병 장교가 아니고 예. 그냥 뭡니까 육군 예. 소총수 출신이었다면은 예. 과학에 대해 잘 몰랐을 거 아닙니까? 돌격 앞으로는 해도 예. 이거를 야 이거 뭐 정밀하게 이 뭐 아주 정밀한 기계를 다루고 했으니까는 이 기계의 소중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았지. 그렇죠. 돌격 예. 앞으로 해서 맨날 총 예. 소지하고 뭐 그것만 했으면은 몰랐을 대포를 거야. 쏘려면 예. 삼가함수라도 알아야 되고 그죠, 예. 뭐 이래야 돼. 아, 얘 저기 포신이 이게 특수광철로 만드는구나. 이런 정도를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포병 장교였다. 야, 이게 진짜 예.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애국가 보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맞아요. 예. 아 진짜로 그 수많은 그 보병 있는데 보병 장교가 아니고 포병 장교였다는 게 예. 사실은 어째 보면 이게 또 키워드 핵심이네요. 아, 그것도요. 예. 처음부터 포병 장교였던 건 아니에요. 예. 대령 시절에 예. 그 전과를 합니다. 원래는 보병 장교였는데 아 예. 뽑혀가지고 예. 예. 포병 장교로 그 전과를 하게 돼가지고 예. 미국에 가서 예. 이 포병과 관련된 또 특수한 교육을 받고 와서 미국 가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포병 장교가 돼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제 포병 병과라는 걸 예. 거의 처음 만드는 그것도 벤처. 선구자니까 이것도 벤처죠. 아니 진짜 예. 그 하느님이 보호사 우리나라 만든 게 원래 소총이었는데 예. 뽑혀가지고 예. 포병 가가지고 그것도 뒤늦게 대령 시절에 대령 시절에 이 대령 시절에 이게 전과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예. 하여간 그러니까 인생은 한 방이에요. 이 인생은 진짜 한 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그 감옥에 계시는 우리 뭐 감옥에 이래저래 실수로 들어가 계신 분들 저기 힘내십시오. 인생은 한 방이고 박정희 대통령도 감옥에서 공부해가지고 대통령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예.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제 체계적으로 예. 국가가 주도하는 과학기술의 그 진흥을 우리가 예. 전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가 실천해 오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팩트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이제 5.16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민간 정부를 출범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기존의 헌법을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예. 이제 새로운 헌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예. 제 3공화국 헌법을 예. 만드는 과정에서 원래 헌법 초안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았던 예. 과학기술진흥이라는 그 항목을 예. 박정희 대통령이 그 헌법 초안을 다 검토한 이후에 과학기술진흥이 빠졌으니까 그걸 집어넣으셔 해가지고 3공화국 헌법에 과학기술진흥이라는 게 들어가요. 예. 그러므로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 과학기술의 진흥은 이제 헌법에도 이게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때서부터는 이제 더 강력하게 이게 이제 추진되기 시작을 했다.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과학기술이 아주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두 가지 팩트가 되겠습니다. 예. 요즘은 사람 중심을 헌법에 넣는다고 해가지고. 예. 근데 사람 중심은 북한 헌법에 나오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헌법 만들겠다는. 사람 중심은 결국은 주체 사상입니다. 예. 그 헌법에다 주체 사상을 집어넣겠다는 게. 뭐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면 지금도 헌법 할 때 과학 중심을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거기다? 글쎄, 저는 넣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요. 예.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린 그 그러니까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이 그 이후에 5년 단위로 예.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무려 20년이 계속됐다. 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제3공화국 헌법에 과학기술 진흥하는 것을 명기를 함으로써 예. 과학기술 진흥을 하기 위해서 국가부처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과학기술처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렇죠. 예. 과학기술처가 그 당시에 만들어져 가지고 예. 그야말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모든 정부의 역량을 다 모아서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과학기술처를 만들고 나서 과학기술처 장관을 최영섭이라는 분을 예. 이분은 또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 일제시대 때 예. 그 와사대 대학의 채광야금과라고요. 예. 그러니까 석탄을 캐고 예. 철을 만드는 예. 그러니까 제철 석탄 광산 예. 전문가였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와사대 대학교 채광야금과를 나온 분이 세 분이 계신데 박태준 한 분은 박태준. 네. 그 다음에 강원 탄광을 만든 정인옥 씨. 예. 이 세 분인데 예. 다 그 쓰임새에 맞게 한 분은 과학기술 진흥 역할을 맡기고 예. 또 박태준 씨에게는 저 포항제철 건설을 맡기고 예. 정인욱 씨에게는 뭐 정인욱 씨는 자기가 이제 그 원래 대한석탄공사 그 사장도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강원탄광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석탄을 캐서 예. 국민들에게 무연탄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예. 우리나라가 이제 산림녹화에 성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드는 아, 나무를 심어서 그 저기 잘라서 이렇게 아궁이에 떼지 않고 이제 이렇게 연탄 무연탄을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산림녹화를 성공한 이유가요. 예. 나무를 열심히 심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예. 대체 연료를 공급해서 그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지 않게 만들었는데 예. 그 당시에 우리가 무슨 달러가 풍족합니까? 예.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태백산맥에 묻혀 있는 석탄이다. 예. 그래서 그 석탄을 캐서 무연탄을 만들어서 예. 그 무연탄, 연탄이라는 것도 우리나라가 발명한 아주 위대한 그 발명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다른 나라 석탄은 안 뗍니까? 떼긴 떼는데요. 예. 연탄. 예. 우리처럼 이렇게 연탄으로 이렇게 예. 해서 떼지를 않고 예. 그냥 그 석탄 가루를 예. 뭐 그냥 적당히 흙에 섞어 가지고 예.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반죽을 떼요. 아니, 우리나라 연탄 이게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까? 예. 석탄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우리나라만 있다는 건가요? 네. 저는 전 세계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예, 아주 특이한 발명품입니다. 그 누가 만든 겁니까, 그거? 그러니까 예. 부산에서 예. 이게 이제 우리도 처음에는 그 연탄이라는 게 없었는데 예. 이걸 이제 석탄 가루를 물에 이렇게 개서 예. 그게 이제 태우려면은 공기가 잘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나무로 예. 구멍을 이렇게 몇 개씩 뚫어가지고 예. 이제 장작을 먼저 우리 저 초등학교 시절에 조개탄 떼는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장작에다가 저는 초등학교 때 조개탄 떼본 적이 없어서. 아 그랬어요. 그래도 저희 때는 그래도 그 저희 국민학교 때 예. 그거 이렇게 뗄감 뭐 떼고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 조금은. 아 그래요. 예. 저는 이제 미군들이 주는 예. 그 저기 옥수수 가루로 빵 급식으로 받아 먹고 하던 그 시절이라서 제가 저는 예. 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기를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그 석탄 반죽에다가 예. 이제 구멍을 이렇게 몇 개씩 뚫어서 예. 장작에다 올려놓고 이게 전 세계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석탄은 어디나 다 뗍니다만은 예.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아. 야 이거를 좀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야. 구멍을 뚫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예. 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석탄과 예. 흙을 적당히 섞어서 예. 그걸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예. 거기다 집어넣고 나무판으로 땅 쳐서 그 아주 열악한 형태의 예. 이 구공탄을 만들었는데 아, 예. 구공탄이라는 구멍이 9개라는 그죠, 거죠. 그죠. 예. 이거를 이제 정인욱이라는 그 와세대 대학을 나오시는 이분이 예. 야 이러지 말고 이것을 고속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기계를 개발하자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 기계를 개발을 합니다. 아, 진짜. 아니 그런 거 어떻게 아니 지금 뭐 보면 우리나라 산업 개발 전부 일본에서 배운 네. 기술자들이 다 그걸 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영섭 장관은 일본의 와세대 대학을 나와서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학위를 또 하신 분이고 박태중 회장 와세대 대학 나왔고요. 정인홍 회장도 와세대 대학 나와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본에서 배워온
그 부분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뭐 숨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다 남의 나라 거 배워가지고 하는 건데 그죠? 그걸 왜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뭐 그 T-50이라는 전투기 예. 그 뭐 미국에 수출한다 만다 뭐 그런데 그것도 미국이 한국한테 이렇게 기술 이렇게 해보라고 또 알려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 지난번에 우리가 F-15 예. 비행기 사올 때 예. 원래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 같은 큰 거래를 하면은 예. 절충 교역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일종의 이제 어드밴티지를 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고등훈련기를 만드는 기술을 달라. 예. 그래서 그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 받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고등훈련기를 만들었고 예. 그 훈련기를 개량을 해서 경공격기로 만들었고 예. 지금은 이제 초음속 제트기를 개발하는 예. 단계로 지금 그렇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아니 뭐 미국에서 배우나 일본에서 배우나 뭐 선진국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거를 그 자체를 뭐 나쁘다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학원 가서 뭐 예. 미용 기술 배우고 하는 거 뭐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배우든 간에. 예. 아니 요즘에 다 뭐 요리 배우러 이태리 가고 프랑스 가고 예. 무슨 뭐 음악 연주 배우러 뭐 독일 가고 이태리 가고 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그 일본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이렇게 어찌 보면 그 사실은 뭐 저 프로파간다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말 악질적인 예. 프로파간다다 우리가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어찌됐든 박정희 대통령은 본인의 그 과학기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이 강렬한 열의를 예.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이라는 법률로서 제도화했고 예. 또 헌법에까지 이것을 명문화해서 그 이후에 아주 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전 국민적 예. 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과학기술처를 만들어 가지고 예. 예산과 이런 것들을 편성을 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을 한 그렇게 해서 그때서부터 우리의 과학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제 여기까지 왔다.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20년 정도를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이 그 다음에 이름이 이제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으로 바뀝니다. 뭐 그래서 과학의 날도 만들고 엄청난 이제 이공계 인재들을 배출하고 그리고 뭐 키스트를 만들고 카이스트를 만들고 이게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을 소위 말하는 산업화 선진국으로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아버지를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박정희 이 벤처 정신으로 다시 어찌 보면 벤처 황제 아닙니까? 벤처 황제. 그렇죠. 자, 이게 저는 그 벤처 정신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산업 정책이 아주 거의 막 정말 적나라하게 맞아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게요.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과학기술처도 만들고 뭐 키스트도 만들고 막 만들었는데 그럼 연구는 누가 할 거예요? 우수 인재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아주 상당한 정도의 우수 인재들이 특히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국비유학생으로 선발을 해서 해외로 내보냈던 그 인재들이 한국은 그런 것을 연구하고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귀국을 못하고 미국의 아주 유명 연구소 이런 데 다 들어가서 아주 핵심 엔지니어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키스트를 이제 열어놓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수 인재가 없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최영섭 장관에게 키스트 원장을 맡기면서 우리 우수 인재를 데리고 옵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영섭 장관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한국의 그 우수한 인재들 한국으로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월급을 대통령보다 더 많이 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의 고급 아파트를 지어주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주고 의료보험 있었습니까 그때? 그 당시는 의료보험 없었는데요. 하여간 뭐 미국 회사하고
이렇게까지 해줘가지고 그분들을 한국으로 이제 유치해 온 거죠. 예. 그래서 초기에 20여 명이 이제 와서 예. 이분들이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야말로 이제 밑바탕 역할을 하셨고, 예. 바로 그분들의 뒤를 이어서 많은 이제 세계적인 그 업적을 쌓은 이 한국 그 엔지니어들이 이제 귀국을 합니다. 예. 그 귀국을 할 때 예. 박정희 대통령이 친필로 조국 근대화에 동참해달라 편지를 보내요. 예. 아니 세상에 자기가 그냥 미국에 있는 어느 연구소에서 자기가 뭐 아주 이제 우수한 엘리트니까 예.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예.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뭐 만족하면서 예.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과학자로서 연구 개발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겠죠. 예. 그런데 그 와중에 대통령으로부터 조국 근대화에 동참을 해달라. 그런데 그 당시 한국에서 오면은 예우는 이거다. 우리로서는 파격적인 예우를 해줬지만 예.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에서 받던 연봉의 예. 30%도 안 되는 거였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조국 근대화에 동참해달라는 그 편지를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예. 그 우수한 엘리트들이 다 자기가 그렇게 기반을 닦아놨던 그 직장을 사표를 내고 예.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야, 근데 지금은 한국의 원전도 다 죽여가지고 기술자들이 다 지금은 이제 다 빠져나가고 이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예. 그리고 상당 부분 예.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겠죠. 예. 중국은요 그 한국 그 기술자 엔지니어를 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 받는 연봉의 3배를 줍니다. 예. 간단합니다. 예. 아니 한국에서 내가 그 연봉 1억이다. 예. 그럼 중국 가면 3억을 받아요. 그리고 아주 호화로운 아파트를 줘요. 그런데 여기 앉아 있으면은 지금 언제 뭐 잘릴지도 모르는 뭐 이런 사람들 여기서 뭐 왜 있어? 돈 벌러 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 빠져나가는 게 부지기수인데 예.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막 미국에서는 알토란 같이 키워놓은 인재들을 한국이 다 빼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부통령이 한국에 와서 아니 왜 우리 인재들 이렇게 빼가냐고 막 신경질을 내고 이럴 정도로 역두뇌 수출에 성공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우리가 이런 역사가 바로 그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그나마 밥술이라도 먹고 사는 나라가 됐다.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정말 피를 토하듯이 만들어 놓은 이 기반을 아니 이렇게 허무하게 허물어낸다는 것이 저는 제가 오늘 아침에요. 예. 그 전직 한국 원자력 연구원장이 저한테 글 하나 보내오신 게 있어요. 예. 그거를 보다가 갑자기 헉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발전을 할 때 뭐 요즘에 이제 뭐 문재인 정부에서 뭐 석탄 발전, 뭐 석유 발전, LNG 발전을 뭐 한다. 그래서 이제 원전을 이제 이제 해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석탄 발전, 석유 발전, LNG 발전이건 무슨 발전이건 이 발전은요 원자력을 제외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원가의 80%가 원료값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 1kW를 생산하는데 그 100원이 든다. 그러면 그 중에 80원이 석탄값이나 석유값이나 LNG 값이라는 거예요. 뭐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발전에 필요한 석탄, 석유, LNG가 우리나라에서 나냐고요. 안 나죠. 수입을 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자력은 우리가 원자력 주기 기술을 다 확보를 하는 순간 원료값이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자원 있냐 뭐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박정희의 목표는 원자력 발전소를 국내에서 져서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원자력 발전소 자체를 수출하는 여기까지를 내다보고 원자력 발전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진짜 지금 보면은 바로 이게 벤처 아니겠어요? 벤처 예. 아니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와이셔츠 뭐 셋 하나 짜고 막 예. 곰돌이 인형이나 만들어 팔고 뭐 예. 플라스틱으로 완구나 만들어 팔고 그 당시에 기업인들이 예. 그 서양 사람들 포크 나이프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예. 그 포크 나이프 만들어서 우리 수출해서 돈 벌자 막 이런 아이디어를 낼 때 예. 박정희라는 사람은 아주 고도의 최첨단 과학이 완전히 결집체인 예. 원자력 발전소를 예. 우리가 항구에다가 져서 우리 전력을 그 다 수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원자력 발전소 기술 자립을 빨리 이루어서 예.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겠다. 이거를 목표로 세웠다는 거야. 이분 글에. 아, 진짜 제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이제 띵 하고 이런 분이 진정한 벤처구나. 아무도 상상을 못할 때 예, 예.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봉해 김선달 같은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참. 하지만 그게 예. 지금 현실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참 이러고 보니까 우리 앞에서 김일성한테 고맙다고 한 것 같은데 이 진짜 김일성이가 안 쳐내려왔으면 대통령 못 됐을 거고. 예, 그래서 오늘 예. 이제 저희가 무려 3회에 걸쳐서 예. 제 4차 산업혁명의 아버지는 박정희다. 이 뭐 처음에 아마 그 말씀을 저희가 드렸을 때 왜 뜬금없는 무슨 박정희하고 4차 산업혁명에 무슨 뭐 관계가 있느냐라고 어리둥절하신 분도 아마 계셨으리라 믿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오늘과 같이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기술자들을 길러내고 과학인재들을 길러내고 그리고 그래도 모자라고 아주 최첨단 연구 인력들은 미국에서 다 귀국시키고 헌법에다가 과학기술진흥을 집어넣고 과학기술처를 만들고 과학기술인들을 우대하고 아마 키스트에 미국에서 그 한국으로 귀국을 한 그 해외에서 온 한국 과학자 중에 박정희 대통령의 막걸리를 같이 안 마셔본 사람 한 명도 없을 거고 박정희로부터 격려 봉투를 안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인들을 예우를 해서 오늘과 같은 이 토대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면 과학기술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는 그 계속 만나 막걸리 마시면서 이것저것 정보 수집하고 이야기 듣고 앞으로 이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좌관들이 중간에 뭐 서류 가지고 장난친다든지 그런 게 불가능했겠네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뭐 얘기하는데 자기가 본인들이 모르는 거는 그 사범학교 출신이잖아요. 노트에다 또 꼼꼼히 다 적어놔가지고 그래도 뭐 진짜 뭐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무슨 설명을 하니까 뭐 기술적인 얘기를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더니 그 저기 가서 노트를 하나 꺼내오더니 몇 월 며칠 날 전문가 누구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이 지금 얘기한 거하고 틀리다. 뭐가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저기 우리가 울산에 정유공장을 질 때요. 정유공장 가보면 뭐 이 공장이나 저 공장이나 저 공장이나 저 공장이나 전부 파이프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겉으로만 보면은 이게 뭐 하는 공장인지도 모르고 또 이름들도 다 이상하잖아요. 뭐 프로필렌, 무슨 에틸렌 뭐 그 박정희가 다 외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건지 그 생산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까지 다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사장 아무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런 걸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바로 박정희라는 분이야말로 진정한 4차 산업혁명까지를 대비한 그런 초석을 정말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80불 시대에 시작을 했으니 진짜 이분이야말로 뭐 벤처 황제지. 누가 벤처 황제였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돈벼락을 맞았잖아요. 그죠. 지금 54조가 없어져도 뭐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돈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와, 우리가 그냥 뭐 무역 수출 1억 달러 했다고 막 그냥 수출의 날까지 만들고 막 전 국민적인 막
그 환영을 하던 시기에서 지금 5천억 불이잖아요. 예, 5천억 불. 5천 백화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벤처죠,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뭐 자꾸 무슨 뭐 신격화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인식화 발상의 대전환을 이루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그냥 껑충껑충 막 로켓처럼 치솟아오르는 이런 국가로 만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벤처 황제였다. 벤처 황제. 저 그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책 아무튼 뭐 벤처 황제 그거 좋네요. 예. 그래서 우리 이 시리즈도 예.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벤처 황제 박정희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그 관점에서 보니까요. 이 어른이 한 모든 게 벤처 정신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기존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보면은 야 저게 뭐 돈 되겠냐 뭐 쓸데없는 저런 짓거리 하고 있네 그래 하는 것들이 대박 팍팍 터져가지고 이제 막 성공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종합공업 한다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 필리핀도 실패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겠냐 뭐 그랬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질 때 누가 찬성한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도 우리 경부고속도로 다 반대했지 않습니까? 우리 제철소 질 때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인, 학자, 정치인, 뭐 전문가 다 반대했습니다. 저거 되지도 않을 거, 저거 저러다가 이제 나라 망한다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이 답답한 인간들. 이걸 하면은 그야말로 돈방석이 자기 눈에는 보이는데 이 멍청한 인간들. 그래 그 멍청한 인간들의 뜻을 따라가지고 그걸 안 지어야 되는지. 그래도 불구하고 그 반대를 뚫고 이 공장을 짓는 게 옳은지 그거는 전부 결정하는 사람의 고뇌에 찬 결단이었잖아요. 그 고뇌에 찬 결단이 성공을 해서 우리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제 돈방석에 앉았고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가 경부속도라고 포항제철이 없었으면 오늘과 같은 세계 5등의 자동차 산업은 어떨 것이며 그동안에 우리나라를 먹고 살게 했던 조선업은 또 뭐 어떡할 것이며 다 이게 그렇게 연결이 돼가는 거고 참 그러고 보니까 진짜 벤처 황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요즘에 그 사장님들 그 박정희 대통령 뭐 식격을 할 게 아니고 이 벤처 그러니까 그런 정신으로 박정희를 공부를 하는 기회를 이번 기회에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벤처 황제 박정희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